자, 우리 현태 씨 하나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가시는 좀 천천히 읽어볼 거야. 잘 봐. 자, 사계가 틀린으로 시작하는데, 자, 밑에 뭐 시작부터 어렵잖아. 자, 근데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으니까, 자, 좀 보세요. 자, 좀 사계가 좀 틀어진 고풍의 툇마루에. 고풍에 이랬는데, 뭐 쓰지 않겠지만, 우리 뭐 고풍스럽다. 자, 이런 말 하니까 좀 오래돼 보이는 이제 그런 좀 옛스러운, 자, 그런 어떤 분위기의 툇마루까지 온 거야. 자, 그럼 이 툇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서 누가? 화자가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날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뜻도 없이. 자, 내용이 조금 어땠어요? 어렵게 느껴졌어요? 자,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자,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다? 달을 기다리고 있다. 그치? 자, 이제 그런데 정서적으로 뭐 크게 밝혀준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나 뜻이 없다. 뭐 이런 정도잖아. 그래서 우린 이런 거 그냥 무념무상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라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면 이랬거든. 지금 한 호흡에 뭐쭉 읽었는데 이제 이거 뭐겠니 얘들아? 그렇게 달이 뜨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렇게 해서 달이 뜨게 되면 이제 그냥 이 얘기야. 자, 이제 달이 뜨면 이제 달빛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의 그림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뭐 화재 주변에는 뭐 감나무도 있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이연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달이 뜨게 되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로운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마지막 3년에서 그러니까 좀 정확히 밝혀준 게 있지, 그치? 화자는 뭐 다른 사람 등장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 하나뿐인 외로운 친구 그게 누구야? 나야. 내 그림자란 말이야. 그렇게 내 그림자와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그래서 이 지점에 즉 화자의 정서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화자 기분은 어떻다? 지금 아주 외롭고 뭐 고독하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내 그림자와 내가 이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 들려오겠지. 이게 끝났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년이 없었으면 이제 이 밤 옮기는 발짓 이제 이게 뭔지 몰랐겠지만 이제 1년 내용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밤 옮기는 발짓 자, 이게 뭐겠어요, 얘들아? 당연히 또 역시나 달이 뜨는 모습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달이 뜨는 모습을 좀 어떻게 표현했니? 달이 뜨는 건 이 밤이 이제 옮겨지는, 즉,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 들려오는 거다. 자, 이렇게 됐잖아. 자, 그래서 이 지점은 좀 공감각이 드러나고 있고, 자, 굳이 뭐 공감각의 그 전의 방향까지 좀 표현을 해보면, 끝까지 가야겠구나. 이제 발짓이 들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이 뜨는 건 이제 시각일 텐데, 이 시각을 어떻게, 어디로 전이했니? 발짓이 들려오는 것. 청각으로 전이했잖아.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뭐 다 봤는데요. 일단 뭐 잊지 마세요. 이 시에서 마지막 3년에 즉 화제의 정서 어떻다? 좀 외롭고 고독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뭐 드러났다? 달이 뜨는 모습에 대해서 좀 공감각으로, 에이, 자, 공감각적 심상으로 드러낸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그 다음 시는 얘들아, 선생님이 그 간단한 지금 현재 시상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이 시는 뭐에 대한 시냐면, 일단, 사실 이 시가 얘들아, 조금 독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자, 그치만, 이미 우리는 다 독해를 끝내고, 지금 뭐 첨삭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먼저 미리 알려드리면, 자, 이것은 지금 봄이 오는 모습. 자, 즉, 봄이 오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금 화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만 전제해 놓고 좀 읽어 가보자.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수라고 해서, 그리고 밑에 뭐 경칩, 이렇게 끝났잖아. 자, 이 시가 사실 우수로 시작해서 경칩으로 끝나. 그래서 사실 너희들은 이제 이런 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뭐 모를 수도 있지. 아니, 모를 거야. 자,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입춘과 뭐 춘분 사이에 뭐 어떤 절기다 막 이러면서 우수는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 그치? 눈이 그치고 이제 봄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서 경칩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만물이 왜 소생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뭐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게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건 우수나 경칩이라는 그 말을 좀 알고 있으면 뭐 우수에서 시작해서 경칩으로 끝나니까. 자,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독해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의 주제는 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봄이 오는 모습? 요거 잠깐, 뭐 수정 잠깐 해놓고 갈게. 이제 봄이 오는 시기다. 이렇게 해놓자. 봄이 오는 그 시기에 대한 것이다. 자, 가보자, 그럼. 자, 우수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자, 산 여울,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산은 산이고, 뭐 여울은 뭐 강이지, 뭐 강물. 물가야. 음. 자, 즉, 단, 연 닷새간을 나는 내 새벽 산과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를 하나 듣고 지냈대. 자, 체크 먼저 해보자. 산과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 자, 그래서 이 지점이 뭐가니, 얘들아? 이 지점이 봄이 오는 소리겠지, 그치? 즉, 화자는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표현했어. 어떻게? 좀 소리, 즉, 청각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이 자체에서는 두 가지 정도. 지금 봄이 오는 것을 어떤 소리를 좀 연결해서 풀어냈다는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청각적 신상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봄을 마치 무엇처럼 표현했니? 또 역시나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점에 의인법 하나 잡아주고. 알겠죠? 자, 이렇게 웃은 전날 저녁부터 거의 뭐 한 닷새간을 이렇게 좀 봄이 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지냈대요. 보면서 지냈다고 해도 좋고요. 자, 그렇게 지냈는데 그 새끼발가락 하나를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뭐 이랬죠. 그래서 여기 그 새끼발가락만 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낸, 즉 이쁜 발자국 소리를 낸 주체가 뭔데 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발가락도 봄이라고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 줄 정도 지금 정리했고, 이렇게 또 두 줄 정도, 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역시나 봄에 대한 그 봄의 의인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지내다가 이제 발가락 하나 정도 좀 만지작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잖아. 그러니까 봄이 좀 더 다가온 거지. 그치? 자, 어찌됐든 봄을 아주 친근감, 지금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글씨가 또 이상하게 나버려. 자, 또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그치? 자, 이제 그렇게 봄이 좀 더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새끼 발가락 하나를 좀 만지작하는 그런 느낌이라잖아. 자, 그러면서 나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더니,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지금, 즉,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인데, 즉,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 정서, 뭐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어떠니? 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 쓸게요. 즉, 경건하다. 나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뭐다? 그가 왔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가 왔다. 당연히 그는 누구니? 안 써도 알죠? 자, 그 누구다? 봄.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한 느낌으로 이제 그가 왔답니다. 나는 그래서 이른 아침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서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냈다. 난 그래서 이런 지점도, 어쨌든 뭐 의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의인화를 한 상태에서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 달걀을 집어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지점에 결국 나의 태도가, 이제 즉, 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드러난다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좀 정성스럽네요. 그쵸? 아주 반갑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자, 경칩이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경칩이 멀지 않았대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즉 화자의 정서 뭐 얘기해 줘야 돼 당연히 화자는 지금 또 역시나 설레고요. 너무나 기쁘고요.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 아주 기대하고 있네요. 겠죠?
그래서 이 시가 얘들아 다 읽고 나면 결국 또 뭐야?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거.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기. 그렇잖아? 자, 그것에 대한 정서고요. 자, 그것을 뭐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오인법 잊으면 안 되겠죠. 그쵸? 알겠죠? 그리고 정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화제 어떻다? 아주 설레고 기쁘고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 아시겠죠? 음. 자, 문제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봤어. 내용을 봤는데, 또 1번 문제부터 또 표현상 특징을 물어봤잖아. 그치? 자, 우린 또 찾으러 올라가야 돼. 자, 볼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쵸?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자, 이건데, 사실 이게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면서 움직임의 정도까지 이제 연결이 사실 돼야 돼요. 자, 음성 상징어를 쓴다는 게 뭐 언제나 움직임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음성 상징어가 다 움직임이야? 그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다 이 뭐야 움직임과 좀 연결이 가능합니다. 찾으러 가볼게요. 보세요. 음. 자, 일단 여기 그림자가 사뿐히 올마오고 또 방석이 보시시 깔리면 알겠죠? 좀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 아시겠죠? 엄마야.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보면은 또 이런 거. 어디 갔지? 음, 요런 거. 가만, 가만. 보입니까? 내가 가만, 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다. 보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음성 생징어들 있었고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좀 움직임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 3, 4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5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봐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했다. 시상 종결. 시상이 어디야 얘들아?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야. 그치? 요게 이제 시의 제일 마지막 연, 뭐 혹은 행,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마지막 행을 종결한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잖아. 둘 다 있지는 않지만. 자,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들려오겠지. 자, 보입니까? 음. 자, 이렇게 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종결한 거. 자, 이거는 가 정도는 가능해요. 알겠죠? 나는 안 되고. 엄마야, 노트북에 자꾸 렉이 걸려가지고. 사실 노트북에 자꾸 렉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마음이 조금 급해요. 선생님이. 음. 자, 지금 기억 니은 볼게요. 자, 기억. 자, 기억 뭐였냐면요. 자, 기억 텐마루였고요. 그리고 니은이 산과 여울 이거였습니다. 산, 여울.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둘은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다. 자, 지금 여기서 딱 들어맞는 거 하나 있지 않니, 얘들아? 자, 뭐 어때요? 자, 기억은 괜찮잖아. 그치? 음. 그런데 산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색하다는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둘 다, 이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둘 다 화자는 지금요, 현실을 관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스스로 성찰하고 있다. 자,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는 시예요. 둘 다. 3번에 일단 기억은 상승하는 대상과의 친밀감. 자,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사실 여기까지 틀리진 않아요. 친밀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주 틀렸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승하는 대상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니은에서 이 하강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 봄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하강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딱 떨어지는 답 여기 있잖아. 자, 기억은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이고요. 자, 디은은 좀 생동하는 청량한 기운이 형상화되는 공간. 그치? 넘어갑시다. 자, 보기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그 1번 보세요. 선택지 1번 보세요. 지금 가해 화자가 아무런 생각이나 뜻없이 달이 떠오기를 기다리는 거 맞지? 그치? 그럼 기다리는 거는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얘들아 틀리니? 틀리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변화가 뭔데? 이게 달 뜨는 건데, 그치?
알뜨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틀렸겠어. 알겠어? 즉 자연의 변화를 화자는 생각하고 있고요. 달뜨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집중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자, 그다음 나에서 소리로 인식이 되던 대상이 새끼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럼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좀 자연이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치? 여기서 자연이 변화하는 양상 뭐겠어? 점점 봄이 가까워 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봄이 가까워 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당연히 자연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인 거잖아. 알겠어? 당연히 자연이 변화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좀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나 보다라는 것으로 지금 실제 우리는 느끼는 거니까. 알겠죠? 음. 자, 그다음 가에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 뭐 이거 답이니까 얘들아 일단 체크 하나 해주고요. 보세요. 가에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 끊어놓고 자 이것과 이제 바로 서술어를 연결해서 읽어주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즉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유발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음. 자, 일단 그래서 화자의 조바심이다라고 하는 거, 조바심이 지금 난 상태다라고 하는 거, 가시에서도 일단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좀 읽어보면, 나의 이쁜 발작 소리. 자, 이것도 지금 화자가 뭔가 지금 봄이 오는 것을 즉 봄이 오는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 이 시에서? 그렇지 않잖아. 지금 봄이 오는 것이 좀 지연돼서 점점 뭐 늦어지는 것 같아서 봄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화자가 막 조바심내하는 막 그런 시가 아니잖아. 아시겠죠? 자, 4, 5번 다 맞는 말이니까요. 좀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시 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22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얘들아 이 고전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전시를 조금 중요하게 자세히 볼 테니까 잘 봐. 아시겠죠? 자, 보자. 일단 이게 가아 작품이 얘들아, 그 면왕정가라는 작품인데, 현쌤이랑 아마 한 1년, 글쎄요, 이제 1년이 안 돼서겠네요. 이제 1년이 채 안 돼서, 1년 지나기 전에 아마 현쌤이랑 이제 공부하게 될 작품이에요. 이 면왕정가는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시기 때문에 나중에 현쌤이랑 자세히 볼 거예요. 볼 건데, 아, 1년이 아니구나, 얘들아. 너희 겨울방학 때구나. 음, 반년이네요, 거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때 적어도 겨울 때는 이제 이 작품 꼭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놓고 갈 거고요. 자, 이 작품 뭐냐면 주제 자체 이렇게 잡으세요. 자연 친화적 태도. 자, 이 시는 주제 자체가 자연 친화예요. 자연 친화고 이 제목이 면왕정가잖아. 즉 면왕정에서 경치 감상하는 거다. 이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연 친화라고 했을 때 그 화자의 정서는 참 일관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이 어떻다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감탄하는 내용이야, 얘들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시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 생각을 꼭 해줘야 하는데요. 이 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 뭐냐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계절의 변화예요. 아시겠죠? 음. 자, 보자. 가마를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녹양에 오는 꾀꼬리가 곁에 겨우 하는구나. 자, 녹양 체크할게. 중요해. 체크하시고요. 이 녹양 이렇게 쓰세요. 즉 봄이라는 이 계절적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시어야. 고전시에선 이런 게 중요해. 즉 특정한 단어가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주는데 자, 이런 녹양, 뭐, 이건 뭐, 직역을 하자면, 뭐, 푸른 버드나무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어쨌든, 녹양 나오면 이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 잊지 마세요. 음.
자, 이렇게 녹양에 오는 꾀꼬리가 교태교화하는구나. 자, 체크 하나 해볼게. 자, 꾀꼬리. 자, 여기서 이제 꾀꼬리는 얘들아, 지금 화자가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모를 수 있는데, 지금 화자는 정말 너무 좋아. 왜?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이제 이 속에서 지내는 게 너무 즐겁거든. 그래서 지금 화자의 정서는 이미 지금 너무나 즐거운 상태야. 자, 그러면서 지금 꾀꼬리도, 이렇게 마치 아양을 떤대, 교태를 겨워한대. 그래서 이 지점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 하나 있죠? 뭐예요? 감정이입. 꼭 기억해 줄게요. 꾀꼬리 뭐다? 감정이입의 대상.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봄 얘기 나왔고요. 이렇게 나무 풀거지요. 녹음이 짙어지다. 체크해 볼게. 녹음. 자, 기억해 줘야 돼. 녹음 나오면 뭐다? 여름. 자, 이 녹음은 여름에 어떤 계절감을 가지는 단어야. 알겠죠? 이렇게 녹음이 짙어졌고 이제 긴 주름을 내어 펴니 이건 체크만 일단 해볼게요. 몰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여름에 요렇게만 잠깐 끊어가지고 이렇다고 이해하면 돼. 즉, 화자가 지금 여름에 물가에서 잠을 자다. 자, 여름에 우리가 왜 물가로 막 피서가고 그러니? 시원하니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물 위에서 지금 좀 졸음을, 뭐 잠을 잤다, 뭐 이런 표현인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너무나 화자는 지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고, 기분은 어떠니? 당연히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이제 그리고 중요한 단어 나오는 거야. 서리. 이렇게 해서 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은 금순해. 자, 이거. 음. 그래서 일단 이 서리 나오면 뭐다? 가을. 자, 이렇게 이 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온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이제 여름이 꺾이는 겁니다. 여름이. 자, 그래서 이제 서리가 거친 후에 이제 가을이 된 거고요. 이렇게 산빛이 금수다.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요런 건 보통 얘들아 좀 단풍 얘기하는 거라서 요런 것도 이제 이 가을이라는 계절감 가능해. 뭐 이런 거는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잖아. 누렇게 익은 벼,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이 가을이라는 계절감이지.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보는구나 이러는데 요게 그냥 우리가 자연 친화의 어떤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걸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학년이 들면 들수록 이런 표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뭐냐면 이런 부분 뭐냐면 지금 사실 이건 있는 그대로 좀 써줘야 돼 너희들은 즉 어부의 흥겨운 피리 소리를 화자가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결국 좀 가을이면 자주 나오는 건데 즉 가을의 어떤 가을의 풍요로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체크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강산이 묻혔거늘 이로 시작해가지고 조물주가 참여를 한스러워서 빙설로 꾸몄대요. 보이죠? 경공요대, 옥해은산 이런 거. 밑에 경공요대, 옥해은산 이런 건 다 어휘풀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요런 거 반드시 모르 생각해라. 또 겨울. 요런 게 또다시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감. 겨울이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눈 아래에 이제 경치가 벌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지. 이제 그다음 체크만 바로 해볼게. 간대마다 아주 그냥 승경이래. 너무나 멋진 경치다 이런 얘기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음.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시상을 전개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뭐다? 지금 아까 각 계절별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로 시작하잖아. 그치? 선생님 바로 바꿔서 이런 말 해줄게. 내 몸이 쉴 틈 없다. 자, 그래서 어떻단 얘기야? 일단 이렇게 내 몸이 쉴 틈 없다는 거는 바쁘다는 얘긴데 그래서 얘들아 너무 좋단 얘기야. 왜? 내 몸이 쉴 틈 없대. 바쁘대. 왜? 자연을 즐기는 게 너무 할 일이 많대. 자연을 즐기느라. 자, 내 몸이 쉴 틈이 없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달도 막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싹 다 묶어서 지금 전부 다 이것들 자연을 즐기는 일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연을 즐기는 일이. 알겠어? 자, 그럼 당연히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들 전부 다 화자에게 무엇을 유발해? 즐거움을 유발한다고 해줘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아침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이라 시를 쏘냐. 자, 저녁이나 시를 쏘냐 이랬어. 서리법이니까 어떻게 이해해줘야 돼? 싫지 않다잖아. 그치? 시를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저녁.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 때 무엇 하는 것도 하나도 싫지 않고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 내일도 넉넉하지 않거든? 내일이라고 내가 시간이 넉넉하겠어?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화자가 어떻단 얘기야? 좋단 얘기야? 즐겁단 얘기야? 알겠어? 음. 그래서 좋다. 너무나 즐겁다. 알겠죠? 자연으로 갔는데도 쉴 틈이 없어서 너무 좋대. 즉 자연을 즐기느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자연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게 많단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 자, 이렇게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고 막 이래. 이제 좀 포인트 볼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뭐니? 전부 다 자연을 즐기는 일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제 중요한 표현이니까 책 하나 해두시고요. 자, 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씁시다. 즉, 자연을 즐기기에 지금 화자는 너무나 바쁘죠. 즐기기에. 자, 화자는 바쁜 것이고요. 당연히 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지점까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너희 대신해서. 자, 그렇지만, 자, 쉴 사이가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이러지. 에이, 사람들 선생님이 이제 노트북 화면이 자꾸 까매져가지고 지금 좀 두렵다. 빨리 해볼게. 자, 여기에 그래서 쉴 사이가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자, 이거. 그러니까 오는 길을 알릴 수 없다거든, 이것도. 알리기 어렵다. 자, 이건데 이건 좀 풀어볼게. 좀 쓸자리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잖아, 즐겁잖아. 그런데 이 즐거움을, 지금 나의 이 즐거움을 이웃에게 알릴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쉴 사이가 없는데 내 즐거움을 누구한테 알릴 시간이 없다, 나 지금. 알겠죠? 다만 지팡이가 다 못 이어가는구나. 자, 지팡이가 왜 못 이어가겠어요? 돌아다니느라고, 그치? 그럼 돌아다니는 건 뭔데? 자연을 즐기느라고. 알겠죠? 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이 술은 뭘 의미한다? 풍류. 알겠죠? 자연을 즐기는데 우리 뭐 술이 빠지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술이 익었으니 벗이여 술소냐. 자, 벗 친구들을 막 부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벗이 있다는 거, 함께 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묶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도 타고 뭐 이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이제 술과 노래와 악기를 함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인데 선생님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근심이 있다야 없다야. 근심이 없지. 시름이 있어 없어. 시름도 없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요거.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는 막 춤도 추고 읍다가인데 이건 뭐 시도 읍고 또 휘파람도 불고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때? 세월이 너무 한가해. 한가해. 어떡한 얘기야? 마음이 편하고 너무 즐겁단 얘기지. 느낌 왔어요? 주구장창 즐겁다고 하는 거? 음. 자, 그러면서 신선이 어떤가? 내가 신선인가 보다 이러지. 그래서 이 지점에 자신을 신선에 빗대는 부분도 있고. 음. 자, 마지막 강산 풍요를 거느리고네 백년을 다 누리면서 자연에서 그렇게 백년을 살면
그렇게 영원히 자연에서 지내면 자, 악역류 위에 200이 살아온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200을 밑에 풀어놨나? 풀어놨네요. 자, 근데, 뭐, 일단 이 시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 뭐, 이런 정도로 뭐 알고 계시면 되는데, 원래 이 200은 얘들아, 이제 신선의 의미를 좀 갖긴 합니다. 요게 아마 문제로 연결은 안 됐겠지만, 알고는 계세요. 자, 즉, 200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호탕한, 그 즐거운 감정은 이보다 더할 소냐. 이보다 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최고다. 이 얘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의 만족감 어떻다? 최상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좀 빨랐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보면 되잖아, 얘들아. 그치? 천천히 봐도 되고. 자, 이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인데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거하고 연결해서, 봅시다. 이게 단독 문제가 있는지 좀 볼게요. 단독 문제가 있나? 아유, 단독 문제는 없네요. 그래도 36번 정도는 좀 풀어볼게요. 자, 가에서 얘기한 부분 정도만 볼게요. 자, 보세요. 가에서 지금 이 솔 아래 굽은 길을 오가는 화자는 뭐 이러면서 뭐다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죠. 왜? 꾀꼬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니까. 화자가 너무 즐거우니까 지금 꾀꼬리를 보면서도 어머 너도 즐겁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또 말했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또 이렇게 내 몸이 쉴 틈 없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뭐 하는 거다?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즐기는 곳이다. 알겠죠? 자, 또 이산저산에서 번거로운 마음과 벌릴 일이 전혀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거 맞거든요. 그쵸? 음. 자, 그럼 이 모습에는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번거로운 마음, 이 번거로운 마음이 그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에 대한 얘기니?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 번거로운 마음 자체가 지금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틀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백석의 가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얘들아, 사실 그냥 좀 포인트만 보면서 중요한 표현법 위주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런 지적.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자, 화제가, 화제란다. 화제가 지금 가재미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재미 뭐 했다? 좀 의인화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 가난하고 쓸쓸한 내 삶, 자, 이거. 그래서 이 지점에 또 화자의 처지 하나, 우리 알 수 있게 하잖아. 화자 어떻다? 가난하다. 그치? 자, 이제 그런데 화자가 좀 성격이 좀 이런 걸 좋아해. 좀 작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잠깐 스토리지만, 그 다음 줄에 그래서 이제 화자는 뭐 작은 가재미들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하다가 좀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가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왔는데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이제 이 가재미겠지, 그치? 자, 이 가재미는 없었다. 자, 음력 8월 초상쯤 돼야 이제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때? 빨리 이제 그 가즈미가 들어오는 그때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기뻐지기를 바라지 뭐. 그래서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어때? 이제 기다리지. 그치? 기다려. 기대해. 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제 그러면 나는 H한테도 보내줘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제 누구와 자기의 아는 이와 좀 나누고자, 이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엔 얘들아 좀 다른 얘기여서 요런 데다가 체크 하나 하고 갈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다음 문단에는 오는 일을 떠나서 중리로 왔다 이랬거든. 그래서 요런 지점에 지금 공간의 이동은 좀 보이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화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또 하나 있어. 여기를 또 화자는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또 좁은 골목이 좋대. 작고 좁고 이런 걸 좋아해 화자가. 음. 자 그리고 또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사려고 했지. 그런데 이 나귀도 지금 어떠니? 나귀를 팔겠다는 데가 없대. 음. 자, 당연히 또 이때는 어땠겠어? 또 서운했겠지, 그치? 또 섭섭했을 거야. 근데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니? 비록 섭섭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나귀가 더 좋아서 나는 더 구해볼 거야. 자, 이렇게 했어. 음. 그래서 섭섭했지만 또 여기에서 구해볼 거라는 또 화자의 어떤 기대 심리가 드러나면서 끝났지. 그치? 그래서 뭐 짧게 봤지만 이 작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참 백석의 성격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백석의 내용 자체를 뭐 다 뭐 기억하라는 건 아니지만 백석이라는 사람이 이 가재미 얘기를 좀 했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좀 나귀, 작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고 늘 자세하게 풀어내는 걸 좋아했구나. 막 이런 느낌, 기분 분위기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해주면 어떨까 해요. 자, 백석은 선생님이랑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공부해줘야 하는 사람이거든. 아시겠죠? 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뭐냐면 그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 자, 그것들에 대한 화자의 어떤 애정, 애착이 좀 보이는 자, 그런 작품이고요. 그 백석의 특징답게 백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죠. 즉, 이 작품도요, 아주 감각적인 작품이고요. 잘 보면 이제 시각적인 감각, 그리고 뭐 어떤 미각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후각적인 감각도 이용하고 그랬어요, 얘들아. 아시겠죠? 자, 문제 봅시다. 33번. 가와나의 공통점인데, 자, 색채어를 활용하여라고 해서, 일단 이 두 작품에서 얘들아 잘 찾아보면 색채어는 활용해요. 자, 색채어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그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을 잘 보시면 그것이 어떤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찾으러 가진 않겠지만 각 작품에서 색채어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답지에 바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사실 이 둘 다 중요한 건 사실 가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건 여기였죠. 괴절감을 환기하는 사물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가에는 찾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했던 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이 나에서만 지금 한번 볼게요. 나에서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던 지점이 어딘지. 자, 어디냐면 여기다. 음, 여기. 지금 중리로 왔다라고 해놓고 이 백목원봉에 시하얀 눈이 보인다. 보입니까? 자, 지금 자기가 온 이 중리라는 곳에는 눈이 바라 보인대. 알겠죠? 이렇게 계절감을 환기하는 그런 삶을 드러냈습니다. 자, 35번 틀린 건데, 이제 뭐 답은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1번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구나. 자, 보세요. 지금 적절한 것들이 있잖아요. 1, 2, 3, 4가. 그리고 답은 일단 5번이니까, 일단 5번 보시고. 그 미음. 선생님은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그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너희들은 올라가 보세요. 자, 미음 보세요. 자, 미음 보면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귀를 못 산 거지, 그치? 나귀를 팔겠다는 데가 없었다. 자,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에 드러난 체념이 표현됐냐는 건데, 당연히 아니죠. 우리 체념이라는 요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문학에서. 자, 여기에 체념 드러나니? 아니에요. 그 다음 맥락만 보더라도 이 사람 어떠니? 그래도 다시 구해봐야지. 이렇게 끝나잖아. 알겠죠? 체념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야, 얘들아, 포기. 음, 알겠죠? 나그를 못 구했다. 나는 그래서 포기했다. 이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체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1 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기억으로 한번 가 보세요. 자, 기억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좀 구체적으로 써 드린 그거야.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부는구나." 이거. 선생님이 인제 여기다 그렇게 썼잖아요. "즉 어부의 흥겨운 피리 소리를 듣는 거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겠어? 듣는 거잖아. 들음. 피리 소리를 들음. 음. 자, 이렇게 피리 소리를 들은 그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화자가 좀 떠올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지. 화자는 지금 들었어, 그 장면을. 실제 본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들은 것을 바탕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거니? 쟤도 지금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네. 이렇게 된 거잖아. 음. 피리 소리만 듣고 지금 여기에서 "어우 저 어부는 참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서 노래를 뭐 피리를 불고 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환기된 장면을 묘사했다 가능하고 지금 이 묘사한 내용 잘 보면 이렇게 달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 피리를 부르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과 자연물이 좀 어우러진다.'라고 해도 괜찮잖아.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37 번이고요. 그 37번 내용 얘들아 어렵진 않으니까요. 보세요.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또 선생님이랑 배우기로 했으니까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풀리는지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A는 술이고요. 그리고 B는 둘 친 것만 보자면 뭐 물선이네요. 음. 자, 그럼 볼게. 술은 화자에게 심리적인 위안이 별거가 아니잖아. 위로인데 지금 화자가 위로받을 일이 뭐가 있어. 자, 그리고 2 번.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하는 어때? 오, 괜찮지, 그치? 음. 자, 그리고 물선인데 그 비의 그 맥락이 얘들아. 그 비의 맥락이 어디였냐면 이건 내가 한번 가 볼게. 어디지? 아, 여기였어. 그 비가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받게 되면 '나는 이 물선을 H한테도 보내줘야지.' 이거였단 말이야. 그치? 음. 그러니까 이 비는 글쓴이가 느끼는 기쁨을 좀 확장하는 그런 맥이다. 줄친 부분의 의미는 또 말하지만 줄친 부분의 의미는 당연히 앞뒤 주변 맥락이 만들어 얘들아. 응? 주변 맥락을 통해서 이 녀석의 의미를 이끌어내 줘야지. 줄친 부분 자체가 뭔 의미가 있겠어. 응.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2 번이 되고요. 그 나머지를 좀 해 보세요. 그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뭐 이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술을 통해서 "아이 행복해라. 좋아라." 뭐 이런 거니까 뭐 틀리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불만 표출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다음에 또 A 술 같은 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주는 거, 심경의 변화 이런 거 안 되고 술의 이상적 세계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음. 아시겠죠?